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4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첫 주차 토요 경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문세영 기수의 맹활약도 있었지만 용병 멀로 기수의 아주 대단한 활약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군 제대 후 복귀한 이현종 기수도 연착륙에 성공하는 등 최근에 또 새로운 얼굴들의 상승세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초 편성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 구도도 상당수 눈에 띄고요. 해당 경주의 인기마는 물론이고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우승 타이밍이라고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우대룡의 거리 경험과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것에 이은 상승세 컨디션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번엔 안토니오 기수 란드를 교체하고 10번입니다. 외곽 게이트 경험이 있는 말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노하우, 분명히 말은 알고 있다는 거, 안토니오의 순발력과 함께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보겠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로다가 앞선의 그 빈틈을 제대로 파고들었었던 말입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 둘이의 상승세까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7번 어느 멋진 날 같은 경우에 선의권에서 정말 꾸준하게 자신의 본래의 경주력을 발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0번 액티몬 같은 경우엔 직전 경주에서 초반 스피드에 대한 불안감 확실히 떨쳐버릴 수 있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후 본래의 뒷심까지 여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착 도전마로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 단거리였다 할지라도 드디어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기본 스피드감에서 최근의 안정감 자체, 황금사자는 여기서 배제할 수 없는 마필로 판단해야 될 텐데, 자, 7번 큐피드 가이가 상태는 이상 없이 좋은 모습 여전하고요. 다시 한번 1000m 단거리 출전이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 충분히 주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리 1000m로 내렸고요. 선두력이 충분히 보강된 모습 속에 이 11번 KN 에이스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내린 거리에서는 이 버튼을 공산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2번 아메리칸배 주행심사 재심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서 이 말에 뒷심까지 기대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 이전 1700m를 유심히 보시면요,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중속을 보입니다. 게이트가 안으로 당겨졌다라면 오히려 이번 선두권까지 욕심을 낼 마필이라서 좋아지고 있는 3번 레이먼드 적응력을 이번 경기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게이트 외곽이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12번 라운돌풍, 그 레이스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 말 11번 스피드 이스칸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중속을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길어졌다라는 부분이 이 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본 순발력과 함께 응수에 나갈 수 있는 끈기를 이번 경주를 통해서 재차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8번 센터포바라는 말 같은 경우는 훈련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왔고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기수 교체까지 다시 한번 강공 입상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6등급 무대에서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미 동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 마필도 있고, 최근에 공백 이후에 이번에 뚜렷하게 회복사의 전력을 보이며 오랜만에 입상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전력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 스타트 1경주는요. 김지영 위원이 포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1경주 포문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직전 경주의 부진이 이번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말들.
먼저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번 스트롱 벌처가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는 공백이 길었었던 상황이죠.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극복하면서, 공백의 극복이라기보다는 잘 적응하면서, 복귀전을 잘 적응하면서 순위권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을 통해서는 더 힘이 붙었고 스피드 보강에 주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음이다 라는 평가 내려볼 수 있는 이번 스트롱 벌처이기 때문에 2위 승급 착순이에요. 기왕이면 우승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은 1번 에이스샤인, 8번 천년해피, 3번 인천 라이언을 추천을 드려보겠는데 1번 에이스샤인은 훈련 시의 컨디션 변화는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주에 드디어 실전에서의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고 선입권에서의 차분한 응수가 직전에 주요했던 만큼 이번엔 인코스 더욱 좋아진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보다 나은 힘한배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8번 천연해피 3위 승급 착순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인데 직전 경주에도 상대가 좀 강해서 밀렸었을 뿐 본인 자체가 뛰었었던 걸음은 자신이 뛸 수 있는 걸음을 다 뛰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경주 편성 강도가 직전보다는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2위든 3위든, 3위는 안 하겠죠. 2위든 우승이든 3위 승급 착순이니까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전력이 되겠고 3번 인천 라이언은 아직까지 보여준 전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렇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고 추임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앞선에서 움직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훈련 시의 컨디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봐야 할 복병입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의합니다. 이번 스트롱 벌처, 이번 경주 정상주기 돌아왔고 선행까지 직전과는 다르게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입니다. 직전 경주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만큼 3착을 아깝게 못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직전보다 훨씬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8번 천년해피 최근에 최적 전개로 좋은 모습 보였고 이번에 게이트는 밀렸지만 빠른 말 별로 없는 만큼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4번 푸에르스 패스의 성장세 눈에 띄고 있고 직전 경주 출발 삐끗했는데 이번 경주 출발 훈련까지 양호하게 받으면서 출전합니다. 이번 7번 빼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서는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7번 카이나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연말이 낙마하는데 영향을 끼쳐서 그로 인해서 실격 처리됐지만 경주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말을 낙마시키면서 자신도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던 말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전과 다르게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자리까지 잡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는데 7번 카이나의 가능성 아예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직전에 카이나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었죠. 임경규 기수가 상당히 유연하게 경주 운영을 풀어나가다가 뒷말이 이 카이나의 뒷다리에 걸리면서 낙마를 해갖고 말이 실격이 됐죠. 기수 잘못은 없었기 때문에 기수에게 제재는 없었고요. 그래서 좀 불운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봐요. 확실하게 자신의 경쟁력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는다면 마체가 작습니다.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말무리 사이에 갇혀 있으면. 자, 이번 경주에서 빠른 말이 뭐 2번과 7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직전보다 좋아지기 시작한 말들이 있고 거기에 1번 에이스샤인과 3번 인천 라이언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외곽으로 다시 한번 밀려있는 7번 카이나가 더 외곽에 있는 8번 천년해피를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면 저는 2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7번 카이나의 승부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이번 스트롱 벌처는 이견을 가질 수가 없는 편성인 것 같네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내측 기대했던 모습, 살짝씩 기대했던 모습도 좋아지고 있고 직전은 사실상 이제 거세하고 관절염의 여파도 있었고 당일 체중이 기존의 모습보다 한 25kg 불어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하면 그 악조건 속에서 보여준 마필의 그 잠재된 모습은 충분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신영철 기수가 이제 초반에 그 강한 출신이라면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마필을 의심하기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8번 천년해피 동의하고 저는 뭐 7번 카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성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체가 얇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마필이 2월 달에 입상을 거뒀을 때도 분명히 맥파이가 선행을 가고 따라갔던 운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에서의 응수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0번마 드림머니입니다. 이번 스트롱벌처 7번 카이나가 눈에 띄는 스피드의 마필은 분명하지만 드림머니라는 마필도 순간 스피드만큼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직선에서 계속 탄력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던 마필이고, 그래서 직전에 1000m 자체에서는 아예 참고서 가볍게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탄력을 보이기 시작하죠. 열재 때문에 좀 주기가 늘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도움이 됐다고 봐요. 스피드감을 갖추고 있는 드림머니 서서히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선입 가담 능력도 갖춘 이번의 경주라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 10번 드림머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섭죠. 예, 무서운 말인 거 맞습니다. 이 드림머니 같은 말이 전형적으로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순발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말이고,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순위를 낮췄고 추천드리고 있지 않은 이유는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준 기수가 워낙 야무지게 말을 잘 타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무섭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열재로 인한 길어진 출전 주기와 밀린 게이트는 이 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된다. 요 10번 드림머니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일경주는 저희 4인의 전문위원 전원일체 합의적인 의견이 나오네요. 2번 스트롱벌처가 중심권의 마필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관절염 병력, 그리고 거세 이후 첫 출전 직전에 빠른 선행마 보내놓고 외선에서 응수했습니다만 한 발 부족한 면모, 아무래도 공백 적응에 역점을 두었던 경주 레이스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정상주기죠. 게이트도 안쪽이고 초반에 선도 장악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전개 이점을 살려볼 말 2번 스트롱벌처가 되겠고요. 1번 에이스샤인도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게이트 안쪽. 7번 카이나는 직전에 타마필 방해를 해서 실격 아픔. 하지만 뭐 이번 경주 얼마만큼 초반에 선두권에서 무리 없이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가가 입상성패를 가리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8번 청년의피도 최근에 단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서울 스타트 1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전개 2점까지 모두 살려볼 2번 스트롱벌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최단거리 실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전개 아쉬움 극복하지 못하고 착순권에 머물렀던 말도 있고요. 직전에 실전 변화 보이며 입상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역시 최단거리 경주이니만큼 초중반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성패가 가릴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정리드리는 구도입니다. 1000m 단거리 풀게이트 접전인데 현두급 거의 반수 이상은 입상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전력들이고요. 그 반 정도가 스피드나 변화에서 전개에 따라서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포진되고 있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내고 어떻게 앞쪽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경주가 바로 이 경주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분명하죠. 직전의 경주는 페이스도 빨랐고 상대가 강했던 외곽 11번마 금화 메저스티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만 주행이 좀 안정화가 좀 덜 된 모습이었고 이제 3전 만에 입상을 거두게 됐죠. 그때 3전 때 입상 자체는 상당히 유연성이 좀 돋보였던 경주였습니다. 중앙에서 가볍게 2선 외곽까지 가담을 하고 중속뿐만 아니라 직선 내측에서 보였던 그 탄력 자체,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줬던 마필이었죠. 직전의 경주도 결코 못 탔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안쪽 자체의 마필들이 워낙에 빨랐고 중앙 외선에서 차분히 가담을 했지만 그 전개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시종 무리한 전개를 펼치다 보니까 직선에서 한발 싸움에서 아쉽게 덜미를 잡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외곽인 것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상대가 달라졌어요. 스피드형 마필들 거의 없는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나선다 할지라도 그 마필들 자체가 뒷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부족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그 마필들을 압박하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1번 금화 메저스티. 상태도 우수한 모습을 유지해주는 만큼 이번 편성에선 조건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상대적인 조건에서 금화 메저스티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마가 될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마 야호 MJ캣, 2번마 뇌성병력, 그리고 3번 캠프바다가
그 입상권의 한 자리 다툼이 시작될 텐데요. 자, 1번 야후 MZK는 작년 12월 달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줬던 전력입니다. 이후에 빠른 페이스와 이제 거리가 맞지 않았던 구도였었는데 직전 불리했던 외선에서 약간 충돌받고 나와서 그렇지 전체적인 안정감이 충분했어요.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그 특유의 빅토르 기수의 강한 추진, 최적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야후 MZK 이번 경기에서 가장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이번만 내성 병력은 가장 좋아지고 있는 전력입니다. 마필 자체가 외측으로 기댔던 악벽이 너무 심해서 2개월 정지 처분도 받을 만큼 아쉬움도 남겼지만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선전을 많이 해줬었죠. 당시 정말 이철경 기수가 최선을 다했던 말물이었습니다. 종반에 이제 직선에서 내측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마필을 방해하고 또 과다 채취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입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경주였는데 결국 아쉽게 3위로 머물렀었죠. 이철경 기수는 이제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필의 기본 능력은 이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3번와 캠프바다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 상당히 무서워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하나 기수가 기승했었던 3월달의 경주도 이선 외곽에서 선두권과 싸우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었고 직전의 경주에서 김경준 기수가 좀 아쉬웠었죠. 아예 레이스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선행을 가져갔다라면 좀 더 순위 상승이 가능했었는데 안쪽에서 선행을 나섰던 그 블랙퓨펄이란 마필 자체가 절대 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혼자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좀 직선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여력감을 좀 올려붙일 수 있는 그 타이밍 자체를 아예 뺏겨버렸었죠. 하지만 거리가 줄었고 게이트가 많이 당겨진 이번 구도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단 순간 스피드가 빠른 마필인 만큼 캠프 바다가 레이스 주도권을 줬을 때의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총 4대의 마필들의 선두를 높게 평가되지만 기본 능력과 상대 구도에서 앞서 있는 11번 금화 매저스트를 좀 더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11번 금화 매저스티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은 편성 인정합니다. 뭐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이고요. 21번 금화 매저스티 선전 꼭 부탁 한번 드려보겠고 저는 나머지 후차권 중에서는 3번 캠프 바다만 동의가 되네요. 3번 캠프 바다는 다시 한번 앞선 공략이 가능한 인코스 진입이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 이 말을 이겨낼 수 있는 말들의 복병 세력들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4번 로드우먼, 10번 대길이를 꼽아볼 수 있겠고 대길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물론 어느 정도 어부질이었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훈련 시의 컨디션은 변화가 와 있었거든요. 이 변화가 있어야지 어부지리로라도 이제 순위 상승이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직전보다 힘은 더 확실히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입의 기회가 생긴다. 10번 대길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로드우먼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이거 직전 경주에 현장 단승식 배당판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줬었던 전력이에요. 당일 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행을 나서더라고요. 사실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3번 캠프바다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야호 MJ캔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당일 체중 체킹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4번 로드우먼이 직전처럼 악착같이 앞선 공략을 해준다면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데 4번 로드우먼 무섭지 않나요? 고민이 필요하죠. 결국 이제 이거 영역을 넓혀봤을 때는 4번 로드우먼까지의 이제 가시권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저는 이제 10번 대길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부지리성이었던 추입 탄력도 나왔던 것도 분명하고 게이트가 좋았던 것도 분명히 약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초반이 빠르지 않은 대길이 같은 경우는 착승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긴 좀 어렵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로드우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작년 12월 달에 패츄럴의 여파를 이후에 직전에 1000m에 선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직전에 상대들이 분명히 약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강한 상대가 거의 없었어요. 차분하게 이선 외곽에 가담을 하면서 그 걸음을 끝까지 유지시키면서 왔지만 파괴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내리진 못하겠습니다. 변화를 보이기 노력했던 일본 야후 MJK 상태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라서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데다가 순간적인 발주 능력도 캠프바다보다 저 4번만 로드우먼이 빨아나갈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로드우먼의 포지션이 직전만큼 편해지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연투 능력을 높게 평가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희 위원의 사두 마번을 제가 좀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모든 완전히 퍼펙트하게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의견이 일치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혼전 편성으로 봤는데 그래서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 11번 금화 메저스티도 당연히 동의하고 이번 경주는 직전과 다르게 빠른 말이 초반 스타트 스피드 자체가 빠른 말이 3번 캠프바다 정도라서 충분히 능력상 극복이 직전 경주 꼬인 전개도 극복한 말인 만큼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1번 야워 MJ캣 같은 경우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인코스 최적 선입 전개라면 충분히 지금 성장세가 있는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내성 병력도 직전처럼 최적 전개 풀어낼 수 있는 게이트 이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캠프바다. 좀 목에 쪽이 워낙 스태미너 유전력을 갖고 있어서 좀 줄어든 거리가 과연 유리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적중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경주가 되겠고 11번 금화 메저스티에 대한 기대치를 4인의 전문위원 모두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1번 금화 메저스티는 이미 지난 3월 3일 경주의 강공 선행 작전으로 당시 최단 거리로 입상했던 전력이 직전에는 다소 무리한 경합 레이스 펼치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요 편성 구도 속에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1번 금화 메저스티가 되겠고 1번 야호 MJ캣은 다 좋은데 마체가 너무 얇아요. 체중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김재영 의원이 당일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일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당일 좀 체중이 또 빠져나온다라면은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편하게 1번 게이트 코스 기점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 조건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의문을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3번 캠프바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 내려서 앞선 전개가 가능하기에 선입권에서는 3번 캠프바다의 선전 기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굳이 한두 더 넓혀보면은 12번 스페셜 버드가 있습니다. 직전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채찍대면서 앞선 가담을 했고 1300m 제법 버텨주는 능력을 보였는데 당시 캠프바다에 이어 5착이었죠. 12번 스페셜 버드도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은 선두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도 있고 줄어든 1000m 거리라면은 12번 스페셜 버드도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12번 스페셜 버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스페셜 버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보다는 이제 전개를 잘 풀었을 때 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00m 단거리지만 빠릿하게 이번 앞서 있는 전력들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훈련의 패턴 자체도 강도가 너무 약해진 것도 관절염의 여파로 판단이 되는데 훈련 시 베스트 모습에 미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최외선을 밀린 이번의 구도에서는 이 마필의 변화를 좀 읽어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 전개도 선두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호조권이죠. 11번 금화 메저스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3세 이하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실전 경험해 본 마필 중에서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말도 있고요. 정말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걸출한 능력의 신마 한두 눈에 확 띄는 구도입니다. 과연 그 신마는 실전에서 어떤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월 서울 상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말 한 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4번 명왕이라는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신마입니다. 9월 달에 이미 작년 9월 달에 주행 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이후에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훈련을 통해서 이번 데뷔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행심사 이후에 요배통, 그다음에 골마겸이 있긴 했는데 완치된 모습이고 더욱 힘이 찬 모습 속에 훈련 활기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주행심사 때 보여준 만큼만 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편성이고 선행이든 또 도주성 선행마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마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웃게 해줄게 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단거리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힘이 완전히 찬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안쪽 게이트에 선행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1000m라면 버티기 충분하다. 선행만 나선다면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한센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하필이면 출발대랑 부딪히면서 출발하면서 출발을 망쳤는데 그로 인해서 또 외곽 전개까지 하면서 심소모. 그럼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근성 보여줬습니다. 정상 출발로 앞선에서 버티기 노릴 수 있는 스피드 좋은 말로 판단합니다. 1번 유롱 플라잉도 성장세가 눈에 띄는 말인데 스피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훈련 모습 눈에 띕니다.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 스타트 최선 추진 안 하고 자리 잡는 데 주력했는데 전개도 또 꼬였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코스 최적 전개 후에 한 타이밍 빠른 선취입 전개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뒷심 가진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잠재력 탁월한 4번 명왕의 데뷔 전 선전을 기대하면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승진 위원님의 3경주 응원하면서 지켜봐야겠네요. 4번 명왕이란 마필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만큼 그냥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그냥 보여준 것만 따진다라면 골막 때문에 데뷔전이 늦어졌던 것뿐이지 주행 심사 당시 소폭 몰아서 선두권 나선 이후 바로 제어하죠. 약간씩 제어해주면서 흐름 따라가는데도 놔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6등급 마필이 절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될 만큼 너무 걸음이 좋아서 여기서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크게 넷발을 하지 않는 이상 기수가 낙마하지 않는 이상은 명왕의 기본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번 한센블레이드의 생각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요. 2번 웃게 해줄게까지도 최적 전개 조건이라면 파괴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4번 명왕을 제외하고는 강자가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함께 입상이 가능하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만큼은 여기서도 선전이 또 가능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 마필이 바로 9번마 정상 드림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 마필 자체가 최외선에서 이제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고 그 부분 때문에 입상으로 연결이 안 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재검 당시에도 조금 부족했던 모습이 있어서 공백전이었던 3월달의 경주도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마필이기도 한데요. 중앙권에서 그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음에도 크게 약간 처져 있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올려붙이는 거라면 이제 기대도 많이 사라졌고 상당히 여유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윤태혁 기수가 이제 고질적인 부상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승수에 만족할 기수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요경만 또 단일 기승하고 있고 이 마필 자체에만 정말 이 마필 자체에 이제 직전과 동일한 습성의 전개를 좀 펼칠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합니다. 역습 가능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정상 드림은 이 편성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이 말까지는 오두의 마지막으로 배치하면서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백동일 의원께서 잘 언급해 주셨는데 데뷔전에서 바깥으로 기대는 모습을 너무 심하게 보여서 계속 그 부분을 교정하느라고 기수가 정상적인 추진을 못하고 경주가 그대로 끝나버렸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주 끝나고 왼쪽 앞다리 저름이 확인되기도 하고 주행심사 처분까지 받고 정말 최악의 모습을 치렀는데 교정된 모습으로 바로 복귀전에서 입상을 거두는 놀라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도 또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고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말들의 전개 이점, 그다음에 훈련 시에 1번 유롱 플라잉의 눈에 띄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명왕은 그렇죠. 이거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데뷔 언제 하나? 저는 이거 기다렸던 말이에요. 오, 이런 말이 다 있네. 데뷔 빨리 하기를. 드디어 데뷔를 하는 만큼 선전 기대치 또한 높다라는 부분. 훈련 시 소속조의 상위 등급 말과 동반 훈련할 때도 훨씬 나은 탄력이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마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저는 우선 백동일 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던 9번 정상 드림은 인정합니다. 이거는 직전 경주에 솔직히 직전 경주에도 저는 이제 당일 속보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고 컨디션 변화는 확실히 와 있고 악벽이 모두 순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복귀전을 치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전 기대치가 충분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2위를 한 것이 오히려 아쉬웠을 만큼 라스트 탄력은 정말 멋졌죠.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저는 3번 큐피드 여왕과 10번 블루 대자연이라는 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두 분 위원님하고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자, 우선 3번 큐피드 여왕 같은 경우에는 이 말도 이제 직전부터 이번 아니면 다음이다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고요.
컨디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실전 변화를 이뤄냈던 만큼 이제는 아낄 이유가 없죠. 기다렸던 만큼의 성과 기대해보겠고 저는 10번 블루대자이언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탄력이고요. 전 솔직히 7번 한센블레이드가 약간은 주행 불안한 모습이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10번 블루대자이언은 굉장히 주행이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10번 블루대자이언 주행 신화 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잠재력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뷔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말이 이제 주행 심사 때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초반부터 또 직선 결승주로까지 기수가 나름대로 실전에 가까운 어느 정도 추진을 계속 가는 모습 속에 띄었던 어떤 기록이라는 점이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고 또 모래를 피해서 앞선과 한 5마신 정도의 거리를 길게 두고 모래를 피해서 따라가는 모습 때문에 이 말의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초반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고 했을 때 앞선에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모래를 피해서 외곽 전개를 하게 됐을 때 과연 빠른 주행 심사보다 빠른 페이스에서 외곽 침소모를 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이번 경주는 좀 검증의 무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걸출한 능력의 신마가 출전하는 경주는 항상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과연 실전에서 바로 통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4번 명왕은 저희 위원들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자 정말 뛰어난 능력을 주행심사 때 선보였고요. 데뷔전이 늦은 만큼 갈 길이 바쁘죠. 전개도 앞선에서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마 승부에 강한 18점 하방의 이 4번 명왕 데뷔전부터 높은 기대치 가져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2번 웃게 해줄게는 직전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아쉬운 3착이지만 그러고도 3착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이라면은 2번 웃게 해줄게가 직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내선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할 2번 웃게 해줄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만원도 더 있어요. 8번 골드파크입니다. 주행 심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시종 경합성 선두 레이스 실전과 같은 경합 레이스 펼치면서도 제법 끈기 있는 걸음으로 주행 심사를 통과한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르는데 이렇게 주행 심사부터 실전 방불케 한 레이스를 경험해본 마필에게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최성진 의원 8번 골드파크 신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8번 골드파크라는 말도 주행 심사 시 보여준 모습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상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모습인데 주행 심사 시에 이에 빠른 말이 없어가지고 앞선에서 선행마 옆에까지 자리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실전에서 과연 그런 전개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실전을 정말 방불케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굳이 주행심사 때 추진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결승주로에서 시종일관 최선 추진을 했는데 또 저준주로에서의 기록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앞선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선행형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앞선 외곽 전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 말도 검증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자, 주행심사 때 정말 뛰어난 기본 능력을 보였던 4번 명왕, 데뷔전 직시 전력감으로 4번 명왕을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면서요.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2200m, 국산 5등급 11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당일 좀 주목받을 말들이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좀 더 높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레이스가 되겠네요. 자, 단거리 레이스니만큼 역시 전개 양상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겠죠.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1200m.
어느덧 1,300m가 너무 많다 보니까 1,200m 거리가 상당히 낯선데요. 다시금 늘어나는 추세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5경주에서는 편성에 출전해 있는 말들 대부분이 한 가지씩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근성 면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말 6번 레드블레이드를 중심으로 추천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레드블레이드의 가장 큰 약점은 약간 굼떠요. 그리고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서 기왕이면 우승하길 바랬습니다만 어쨌거나 입상을 하면서 기쁨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2위로 승부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리고 경주 내용을 보면 아, 저 말 끝나고 나서 분명히 허리가 아프겠구나 싶을 만큼 경주 운영을 굉장히 난처하게 경주를 풀어나갔으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막판 근성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 승급전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기에는 가장 유리하게 선입권 자리를 잡고 이 허리 아픈 건 이제 다 낳고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전력이라서 6번 레드블레이드의 전개 이점 분명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레드블레이드의 선입전개 이점을 중심으로 앞선 공략할 수 있는 말들 추천드려야 되겠죠. 11번 호크 행진곡, 1번 늘 푸른 캣, 그리고 3번 아라비아 공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11번 호크 행진곡은 데뷔전부터 정말 멋진 우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은 필요해요. 훈련식 컨디션은 직전만 해도 사실 주행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갖고 훈련 내용을 지켜봤었는데 우승을 차지했었던 전력이고 이번에는 그런 불안감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번 늘푸른캐 직전 경주 골맞기가 남아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골마겸에서는 완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한다면 현 등급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말이라서 게이트 2점 적극적인 활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3번 아라비아 공주는 폐출혈이 있었어요. 폐출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재심을 받았습니다만 폐출혈의 여파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솔직히 아라비아 공주 같은 경우에는 1,300m 계속 뛰길래 제가 저러다가 언젠가는 폐출혈이 날 텐데 라고 걱정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1,000m 넘어가면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전력. 하지만 한번 폐출혈이 났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호흡이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 잠재력 면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고 훈련식 컨디션 이상 없기 때문에 3번 아라비아 공주 최대 복병 지목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가능성, 특히 중심화로 말씀해 주신 말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높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언급해 준 가운데 그 말들의 빈틈을 역시나 앞선에서 버티기로 노릴 수 있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번 바람의 소리입니다. 이 말이 데뷔 초에 참 기대가 컸던 말이고 데뷔전에서 바로 우승을 거두고 바로 승급, 그 다음에 승급전에서도 좋은 모습, 그 다음 경주도 좋은 모습, 참 기대가 컸던 말인데 이후에 비출혈, 폐출혈 이런 안타까운 모습,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행심사 훈련 휴양 다녀와서 주행심사 모습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고 이 말이 또 2월 22일 주행심사를 보면 앞선에서 큰 추진 없이 그리고 결승주로에서는 아예 작고만 외곽을 그렇게 선회하면서도 굉장히 스피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1300까지 극복한 모습 경험이 있는 말이고 게이트 2점까지 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말도 앞선에서 경쟁력 높다라고 보이는데 이번 바람의 소리는 언급 안 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언급을 안 했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출혈 직전 경주 폐출혈이 나고 재심을 치르고 출전하는 말 두 마리를 모두 추천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일단 3번 아라비아 공주가 재심 시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판단 때문에 3번 아라비아 공주를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바람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끝걸음 면에서 그렇게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말 신기해요. 21조에서 폐출혈이 직전 경주에 폐출혈이 나섰던 말들이 무려 3마리나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마리가 이번 바람의 소리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추천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당일 예시장 상태가 정말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위원님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레드블레이드가 2차 승급이긴 하지만 상대 조건이 너무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뭐 파괴력 자체는 이제 힘이 계속 붙고 있는 과정인 거고 현대금의 마필들은 약하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선행권의 마필들을 언급을 해주시는데 결국 이 마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한 번도 말이 이 마필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떤 말이실지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보면 이번 경주가 이제 원래 여기서 이번 편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 이제 오브먼 남원킹이란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 자체는 아예 이제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 치더라도 호크 행진곡이 외곽에서 지금 무리하게 선행갈 입장은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안쪽에 있는 늘푸른캣이나 뭐 바람의 세력 아라비아 공주도 좋지만 7번마 브레이킹이라는 마필 자체가 뭐 선행권에 나섰을 때 또한 직전의 경주에서 2선 외곽을 따라갔을 때도 입상을 거뒀어요. 파괴력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고 레이스 주도권도 이 마필이 줄 수도 있는 구도라면은 7번 브레이킹도 여기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마필에 대한 언급 왜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그래서 이제 남겨놨던 블랭크였는데 저 7번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을 봤어요. 11번 호크 행진곡과 동반 훈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봐버렸어요. 못 따라가요. 똑같이 승급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미 불의 그 호크 행진곡은 최단거리 정말 빨랐던 흐름을 경험을 해본 말이고요. 브레이킹은 단거리에서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거리를 늘려서 다소 느린 흐름에서 선행을 나섰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인 1200m라고 한다면 더 빠른 흐름을 경험해본 호크 행진곡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선에서 무리하게 힘을 다 쏟아서 모든 힘을 다 소진을 하면서 뒷걸음 없이 버티면서 1300m 두 번의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거든요. 7번 브레이킹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앞선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을까. 힘든 경주가 예상이 되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 핵심 방점을 찍어드린 말이 6번 레드블레이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배통 병력은 체크가 됩니다만 전혀 컨디션은 문제없다. 이 부분도 상당히 강조해 주셨고요. 여기 1번 늘푸른캣, 11번 호크 행진곡은 직전 데뷔전부터 출전 능력을 보였고요. 자, 굳이 저기 복병 전략 한두 더 꺼내보면요. 9번 슈퍼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외산마 신분으로 5등급 무대에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고요. 지난 3월 9일 경주 당시에 입상을 차지했어도 전력이죠. 뭐 초반 trung 스피드가 다소 처지는 면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선에서의 걸음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우수한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선두 선입권이 뭐 촘촘하고 강해 보이는 그 구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힘 안배 이후에 막판에 한 발 이제 몰았을 수 있는 이 9번 슈퍼라이트닝이 마지막 한 발 다시금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싶은데 김지영 연유 9번 슈퍼라이트닝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난처한 말인 것 같습니다. 7살짜리 암말이에요. 지금 빨리 나가서 씨 한 말 했으면 좋겠는데 전 슈퍼라이트닝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2승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선행으로다가 레이스를 주도했었던 전력이 나이가 들면서 노련해지면서 따라가면서 추임력 발휘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은 3세 순말 우선 그리고 전개 2점입니다. 7세 암말까지 추천드릴 여력은 없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는요. 최근에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다시금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6번 레드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컨디션 우수하고 또한 상태감 올라온 마필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200m 국산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레이스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제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를 만났다라는 평가입니다. 역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직전 대비 얼마만큼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나, 또한 전개가 유리해졌나 그 부분도 따져봐야겠는데요. 자, 모든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기본 동력 충분한 말이 이번 경주 컨디션 회복세까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믿음으로 중심마로 강조드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믿고 말씀드리는 중심마 5번 언디피티드, 4번 언디피티드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2월 23일 그리고 1월 19일 추천드리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말인 만큼 이 말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른데 직전 두 번의 경주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당일 컨디션 베스트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히 추천해서 제외했던 말입니다. 4등급에서 충분히 통하는 기본 능력을 갖춘 만큼 최근 두 번의 부진 당일 컨디션의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 훈련 모습 시 회복세 뚜렷합니다. 문세영 기수의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 경주만큼은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한 컨디션 회복세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에서 최적 선입 후에 뒷심 발휘 가능한 경주로 판단합니다. 도전할 말은 3번 토암산 파워, 1번 일각수, 9번 천하용구까지 눈에 띕니다. 앞선 전개를 선호하는 1번 일각수, 그 다음에 3번 토암산 파워, 이 말들은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직전 경주 착지 불량으로 출발을 삐끗했던 1번 일각수, 그래서 앞선에 붙지 못하고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는데 정상 출발이라면 게이트 이점 선행 충분히 나갈 수 있고 또 3번 토암산 파워,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m지만 줄어든 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훈련 상태가 양호한 9번 천하영구, 이 말이 한 박자 빠른 추입, 이번 경주 앞선에 빈틈이 생긴다면 추임 역전 노려볼 만한 말로 눈에 띕니다. 정리하면 컨디션 회복세 뚜렷하고 최적 선입 전개가 유력한 4번 언디피티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 최선 압축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추천 경주 응원하겠습니다. 4번 언디피티드가 2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일 상태도 체크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나머지 마피들 일각수, 토암산 파워, 천하영구까지 저도 4두를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결국 이 편성에서는 이 마피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바로 5번만 룰주 2000이 되겠죠. 룰주 2000이란 마피는 순간 스피드 자체가 여유가 좋았고 마방 기대치가 좋아서 브리더스컵에서 나가서도 최하위권을 머물긴 했지만 같은 마방에 출전했었던 대한마의 이제 외선에서 좀 상대를 막아주는 좀 역할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졸전 이후 1700도 바로 우승을 거뒀었잖아요. 그 두 번째 경주는 글로벌 축제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직전도 스포츠 서울배 상대 강했던 편성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최근 뛰었던 상대들이 강했던 것이 분명히 5번 룰주 2000입니다. 1번 일각수 최근 힘에 붙인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3번 토암산 파워는 매번 입상 시의 모습도 끝걸음이 좋지 못해요. 그렇다면 기본 순간 스피드에서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가 다른 5번 룰주 2000을 이 편성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제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번 룰주 2000이 기대치가 있어서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할 만큼 좀 어느 정도 이 편성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7번 뛰면서 이제 우승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5번에 4차가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선행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이 2번 우승했을 때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못 나섰을 땐 의외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직전에 늦발했던 1번 일각수와 그 다음에 스피드 좋은 3번 토암산 파워가 하필이면 안쪽에 있어서 선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 말의 기본 능력은 있다라고 저 역시 인정하지만 선행 못 나서는 이 상황에서 과연 지금까지랑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 검증이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서 그래요. 이제 일각수도 스피드가 있지만 토암산 파워도 스피드가 있지만 저는 룰주 2000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룰주 2000이 선행을 나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룰주 2000이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5번 룰주 2000이 선행을 나선다면 당연히 능력상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는 안쪽에 있는 1번 일각수와 3번 토암산 파워가
5번 룰즈이천에게 선행을 내줄 정도로 그렇게 스피드가 그렇게 만만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 밀린 5번 룰즈이천의 선행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마 백동일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5번 룰즈이천이 가장 빠르고 5번이 외곽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번 편성을 굉장히 느리게 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언디피티드가 충마인 것을 보면 흐름을 굉장히 느리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백동희 위원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저도 룰즈이천의 선행을 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빠를 것. 그렇다면 거기에 어울릴 수 있을 말. 11번 사토로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로열은 패치를 2번 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성진 의원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자, 21주에 패출혈 났었던 말 질문 주셨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람의 소리였었죠. 자, 이번엔 사토로열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분명히 질문 주셨던 바람의 소리보다는 앞서는 탄력을 보여줬었던, 아마 상위 등급이니까 더 앞서는 탄력인 게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심사 때의 내용도 훨씬 더 나았었던 사토로열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고 해서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뛸 수 있는 선행마가 물론 불편은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불리한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외곽을 감고 올라설 수 있는 선행, 11번 사토로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1번 사토로열이 말씀해 주셨듯이 패출혈이 2회차 2월 17일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주행심사와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말입니다. 직전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꽤 회복된 모습 보여줬고, 다만 이 말이 말씀해 주셨지만 모래에 예민해서 모래를 피한 전개를 항상 하는데, 앞선에서 한마디로 모래를 피해서 앞선에서 전개가 풀린다는 것은 선행 아니면 선행마 옆에 붙는 전개입니다. 4월 26일에 주행심사는 모래를 피해서 안쪽에서 전개를 하긴 했지만 외곽 전개가 아닌데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앞선과 거리를 많이 두면서 따라갔습니다. 또 페이스도 느렸고, 이번 경주는 1200m 자리 잡은 상황에서 거의 그대로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경주인데, 안쪽에 있는 1번 일각수, 3번 토함사퍼, 거기에 백동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5번 룰즈이천까지 있는데, 사토로열이 모래를 피한 앞선 전개, 이 편성에서 과연 전개까지 풀어내면서 모래를 피해서 또 능력 발휘가 가능할지 한 번쯤은 패출혈 이후에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합니다. 네, 유독 21주에 패출혈 발생 이후 출전한 마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11번 사토로열, 자, 얼마만큼 전개를 모래를 덜 맞고 잘 풀어낼지 그 부분이 입상 핵심 포인트다. 최성진 의원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과연 어떤 말이 선행 나갈까요?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5번 룰즈이천, 1번 일각수 둘 중 한두가 나설 공산이 큰데, 5번 룰즈이천은 1700m까지 코너 4개짜리 1700m를 극복을 해냈던 전력이죠. 중장거리까지 선행력도 뛰어나고, 요 편성에서 선행 나선다라면 5번 룰즈이천이 1순할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1번 일각수도 좋고, 여기 6번 원더풀 딕시가 있습니다. 이 말도 썩 모래를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죠. 항상 선두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쳐내고 있고, 이번에 4.5km 감량 혜택의 승급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6번 원더풀 딕시, 분명 편성에서 경주 여건의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성진 의원 6번 원더풀 딕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원더풀 DC도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 분명히 전개가 꼬여서 외곽을 모래 피해서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심성호가 있었는데도 버텨주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도 말씀을 드리지만 1번 일각수, 3번 토함산파워, 5번 룰즈이천까지 이 세 마리가 앞선에 이미 안쪽 게이트에서 자리를 잡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 원더풀 딕시가 직전에 불리한 전개를 극복한 모습은 대단했지만, 이번 경주도 또다시 불리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는요. 흐름과 전개 양상이 딱 걸맞는 마필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4번 언디피티드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이 빡빡한 선두 흐름 속에서 마지막까지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하이페이스 능한 마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듯해요.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두 단출한 편성의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공이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 주도하며 입상했었던 말들, 이번엔 나란히 요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과연 직전에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했던 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전개 양상이 펼쳐지고 그 중에서는 또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서 직전처럼 입상을 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경주가 될 텐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정리 드리는 구도입니다. 8마리 단촐한 1300구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급하는 마필들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상대권의 마필들의 변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그 마필 중에서도 누가 더 이점을 챙길 수 있느냐, 누가 더 성장세가 두드러졌냐, 그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잡고 가는 구도입니다. 중심으로 말씀드릴 세력은 안쪽에 있는 세력이죠. 1번 챔프K입니다. 직전의 경주 당시에서도 이제 당연히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태감이 너무나 좋아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었죠. 외선 전개였지만 계속 데뷔 초부터도 그 외선에서 불리한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던 좀 힘이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다면 직전은 정말 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중앙 외선에서 꾸준히 몰아서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몰아서 선행을 나섰지만 마지막까지도 안정감이 충분했죠. 무엇보다 상태는 직전보다 더 좋습니다. 상위 등급과 훈련 성과 그리고 마필의 기본 스피드감이 워낙 좋아서 사실상 이번 구도가 초속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많은 구도는 아니에요. 상대 편성이 좋아서 선행을 갔던 마필들이 많았던 거지 순간 스피드가 빠른 전력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코스 2점에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번 챔프K 내측이라면 다시 한번 선두권 공략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1번 챔프K의 선전이 가장 믿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5번마 화이트벨벳 2번마 OK데이 그리고 8번마 백두의 정상까지가 최대 가시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5번마 화이트벨벳은 직전 경주 좀 놀라울 정도로 잘 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발주 자체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영상의 아쉬움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게이트가 좋았긴 했지만 상대가 약했긴 했지만 굉장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두권을 장악을 해냈다는 거죠. 지금 이 마필도 역시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게이트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마필이 뛰었던 그 운영 습성상 하지만 파괴력 자체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마필은 따라가도 되는 전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화이트벨벳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만 오케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공백을 깨고도 직전 좋은 모습으로 선전을 해줬었죠. 편골절이 발생이 되면서 4개월 출전 정지 처분도 받았었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던 직전의 경주 상대가 굉장히 약하긴 했어요. 외선에서 좀 편안하게 운영을 받으면서 선두권 장악을 해놨고 파괴력이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직전 공백전 적응을 마치고 나서부터 역시 성장 속도가 빠른 모습이어서 이번 OK데이의 직전의 변화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구도였고요. 자, 8번마 백두의 정상은 이제 이 승급하는 마필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현등급의 마필 중에서는 유일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열악감이 큰 전력은 아니나 최근 주행 이제 기승술이 물이 오른 멀루 기수가 앞선 마필들 자체를 보내놓고 그 선입 중위권에서 뭉쳐 뛰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라서 지금 훈련 자체의 상태감 자체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약간 베스트라기보다는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당일 상태에만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면 상대들을 깨줄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 마필밖에 없다는 판단이라 백두의 정상의 선임력까지는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직전의 경주도 좋은 모습 유지해줬었고 이번에 준비 과정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번마 챔프K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상승세 전력들, 승급전 치르고 있는 말들이 당연히 상승세 전력들이겠고 기존에 있었던 말들이 워낙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챔프K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챔프K 약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안장이 교체되고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5번 화이트벨벳. 거의 능력차, 전력차는 크지 않은 구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OK데이도 직전 공백이 길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보여준 전력은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승세 또한 이번에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4번 구초이스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 전력이에요. 기존 5등급에 있었던 말들 중에서 선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백동일 위원은 8번 백두의 정상을 지목을 해주셨지만 저는 4번 구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4번 구초이스가 선입권 자리 잡기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딱 상대 마필 중에서는 4번 구초이스냐
아니면 8번 백두의 전상이냐, 이제 현등급 적응 세력들 중에서는 골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8마리밖에 안 되는데 5마리를 선정하면 당연히 이마필이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데 백두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빠른 1300 레이스라던가 뭐 장거리, 중장거리 레이스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굿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거리에서는 흐름을 따라갔는데 내려온 거리 자체에서 계속 흐름을 못 따라가요. 직전도 인코스에서 정말 강하게 몰았거든요. 한번 붙여보겠다고. 근데도 뭐 그 흐름 자체를 따라 붙지도 못하고 쳐져 있는 전개에서 걸음을 유지해줬지만 계속해서 스피드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스급하는 마필들의 스피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전개 자체가 가치를 우려가 좀 많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굿초이스보다는 외선에 있는 백두의 정상의 최근 그 꾸준함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4마리가 모두 동일합니다. 우선순위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5번 화이트벨벳, 이 말이 이제 선행을 나서던 선행마 옆에서 뛰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행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OK데이 게이트 이점, 선행 가능성,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최선 추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가 굉장히 빠릿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 높다고 봤습니다. 1번 챔프 K 최적 선입 전개, 뭐 8번 백두의 정상 같은 경우엔 이 편성 자체가 뚜렷한 추임마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돌아오는 아침에 말라카스, 뭐 루로브썸 이런 만만치 않은 말들이 뛰었던 5등급 편성에서 추입으로 입상까지 거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추입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지금 보는 시각이 동일한 만큼 다른 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1번 챔프 K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상 좀 모래에 예민한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선행이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2번 오케이데이나 5번 하이트벨벳이 앞에 나가고 선행을 못 나가고 안쪽에 갇힐 경우에 3월 9일처럼 그 다음에 10월달 경주처럼 인코스에서 모래 맞고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염려가 돼서 1번 챔프K의 능력만큼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좀 염려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선택을 좀 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어요. 뭐 저도 뭐 이제 인기도를 저는 항상 사전에 이제 그런 보기 전에 알고 있으면 대충은 5번 화이트벨벳이 인기 1위인 것도 당연히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건 맞는데 화이트벨벳 같은 경우에는 최승민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원래 직전에 선행을 기대하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전에 화이트벨벳이 그렇게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주행 자체에서 그 안정감을 한 번쯤은 더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고요. OKDA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상태가 약했던 부분에 열혈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직전의 경주 이후에 관절염이 조금 체킹이 되면서 상태감, 훈련 패턴이 강하게 좀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고요. 챔프K에 기승하고 있는 이동화 기수가 그 부분을 모르게 공지를 못 받아서 그 부분을 모르고 기상할 리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의 상태라면 인코스에서 몰고 나왔을 때 선행 내지는 두 번째 외선에서 모래를 피한 자리를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구도라서 저는 1번 챔프K가 안정감을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기왕이면 선행 나서서 레이스를 주도 편하게 나서도 좋겠습니다만 이미 뭐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 5번 화이트 벨벳이죠. 직전에 선행을 착지 불량이 있었음에도 선행을 나서서 약간 경합하면서도 좋은 능력, 막판에 잡고 여유를 부렸죠. 1번 챔프K는 기대는 악벽이 지난 3월 9일 경주에 노출이 됐었는데 직전에 선행 나서서 아주 좋은 경주 능력을 선보였죠. 코스 이점에 1번 캠프체이가 다시 한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 구도 속에서 1승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여기에 3번 광폭주행도 있습니다. 자, 이 말도 뭐 직전에 빠른 말들이 없는 틈 타서 선행 나서서 1승했던 전력인데 과거의 경주를 보면은 2월 17일 경주에서는 당시 출발 후 방해를 받은 여파도 있었고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죠. 입상을 했었어요. 이 편성에서 3번 광폭주행도 뭐 굳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 따라가면서 내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요 3번 광폭주행 어떻게 평가하세요? 광폭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폭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을 떼서 2번의 입상이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2번의 입상이 최근이죠. 그 광폭주행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약했던 편성에서 편성의 호기를 만나서 입상을 좀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월 달의 경주도 늘푸른 캣이라는 마필 자체가요. 데뷔전 치르는 마필이었어요. 정말 빠른 마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행심사 여력감이 크지 않았던 늘푸른 캣이 아예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런 운영에서 그 상대 마필들 사이에 전개가 좀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직전의 경주는 정말 빠른 마필이 아예 없는 구도죠.
정말 수월하게 선행을 나서서 버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도권을 칠 수 있는 마필들이 내외선에 지금 포진돼 있고 열혈감 자체도 지금 검증을 받아는 시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광폭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해진 빨라진 이 흐름을 견뎌내기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선두권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1번 챔프 K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편성 호기와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그 한두의 마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4번 우라칸입니다. 선두력에 강점이 있는 스피드 좋은 선행형 마필이죠. 작년에 개인 대원 병력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며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서도 선행을 나섰고 막판에 한 150m 지점에서 걸음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직전 편성이 강했어요.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약체급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 안쪽에 2km 감량의 대까지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4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11번 청강성, 1번 헤네시 댄서, 여기에 3번 말라카스까지 가세하는 구도인데요. 11번 청강성은 과거 내측 기대 악벽도 있었고 마방 이적으로 인해 공백도 좀 있었단 말이죠. 마방 이적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도 작년 9월과 10월에 연승을 이어나가며 뚜렷하게 회복세 전력도 보였단 말입니다. 선두력에도 강점이 있고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다소 외곽 경합을 했고 막판에 직선주로 진입 시에 약간 방해 여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있었는데 떨쳐내고 이번에 4번 우라칸 제외하고는 발 빠른 말이 없는 구도 속에 2선에 유리하게 가담할 수가 있겠고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선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한 11번 이 청강성이 되겠고요. 1번 헤네시 댄서도 직전에 코스 2점에 최적 전개 펼치며 은근 끈기를 보였던 전력인 만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헤네시 댄서가 되겠고요. 여기에 3번 말라카스는 과거 선두 선입 작전으로 단거리를 극복해냈던 전력인데 최근에는 주행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요. 직전에는 철저하게 게이트 외곽 불리함도 있었지만 심한 배한 이후에 막판 올려붙이는 습성으로 갔는데 당시에는 3코너에서 진로 방해를 당해서 외측으로 크게 진로가 밀린 악재도 있었죠. 그 부분을 떨쳐내고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 과정에서 이번에 성과를 보일 3번 말라카스까지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는요. 편성 오기 만났고요. 전개도 매우 유리하죠. 강공 선행 작전 주요할 4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우수한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7경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4번 우라칸을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우라칸이 편하게 나설 수밖에 없고 압박도 없고요. 믿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마필들 안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 드릴 부분은 없는데 약간 이제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 부분 자체라면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한번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전력이라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10번 인키타투스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이제 외선에서도 분명히 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상태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문성혁 기술 안장 교체를 하면서 감량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사실상 지금의 이 7경주 자체가 이 혼합 4등급 중에서 가장 약한 상대들이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이 가장 약한 상대팀에서 감량 조건까지 또한 기본 능력을 갖춘 인키타투스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복병 가치를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편성이 최근에 뛰었던 구도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 구도 맞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요 편성에서 좀 더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고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그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 해도 10번 인키타투스가 입상 경쟁력까지 보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4번 우라칸 충마 저도 인정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라칸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 동안 혹한기 동안 이제 컨디션이 저하됐었던 것이 보합세였던 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겠죠. 상대마들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추천해 주신 말들이 대부분 선행형 말들이라서 아마 흐름을 이 말들의 선행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뒷심면에서는 저는 7번 블루스파이더가 이 편성에서 밀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너무 빠른 선행 말들을 만났어요. 크레이지 위키, 화기의 매직로드, 흥복드림 등의 말들 보다는 해볼만 하거든요. 7번 블루스파이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아진 컨디션의 7번 블루스파이더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선두 강한 구도 속에 빠른 흐름에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전력을 선보였던 것은 맞는 그런 평가고요. 그런데 이 말은 주행 중에 좀 고개가 높은 단점이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양털 코글레까지 해지를 했네요. 아무래도 주행 자세가 낮아지는 그 순간, 그 낮아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7번 블루스파이더는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이기에는 다소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하신 이 방송 추천 경주 반드시 적중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다른 말에 대해서 질문 드릴 이유가 없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3번 말라카스라는 말을 MC께서는 조금 후순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훈련 상태가 정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의 모습이고 또 직전 경주도 앞말에게 막히면서 외곽을 돌면서 한 3마진 이상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와 직전 경주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 이 부분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전개를 어떻게 펼쳐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가려지겠죠. 직전에 코너에서 방해당한 여파가 분명 경주력 저하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저도 3번 말라카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번엔 좀 더 앞선에서 과거에 선행도 나갔잖아요. 3번 말라카스가 좀 더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해준다면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편성호기 전개 2점을 극대화할 4번 우라칸을 중심으로 당일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열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구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700m 코너 4개짜리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도 있고요.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마필도 관심이 갑니다. 바로 9번 선오브 썬더입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 첫 도전에 나서지만 코너링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요. 직전에 이선 경합 피해에서 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하며 좋은 결정력을 보였죠. 늘어난 1700m도 너끈히 극복해낼 전력으로 9번 선오브 썬더를 우선 강조드립니다. 도전권들 6번 우리, 7번 에이스켄트, 4번 총알 가치가 눈에 띄네요. 여기에 6번 우리가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데뷔전부터. 하지만 당시 전개가 꼬였어요. 늑발, 후미로 쳐졌고 모래 맞고 전개가 더 쳐져버렸죠. 최후 힘이 밀렸어요. 직선에서 올려붙였는데 탄력이 상당히 좋았고 결국은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 여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1700m 거리 망사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나온다라는 거죠. 직전에 끝걸음 여력을 보면요. 늘어난 거리 6번 우리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4번 총알같이 여기서도 총알같이 선행을 나서서 버텨낼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요. 7번 에이스켄트도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가능성을 엿보이고는 있는데 이번에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고 봐요. 직전에는 내측에서 갇혀서 전개, 모래 맞고 전개 밀려 막판에 진로 열리자 끝걸음의 여력만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외측 나왔고 모래를 피한 전개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7번 에이스켄트까지 도전자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서울 9경주는요.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전력으로 보입니다. 9번 선오브 썬더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편성인 구도에 능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도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보는 시각이 똑같네요. 4두 모두 보는 시각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선오브 선더 승급전이지만 더 뛸 거는 보여지고 있고 7번 에이스 켄트도 드디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는 점, 6번만 우리의 잠재 능력, 늘어난 거리라면 좀 더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지 저는 이제 4번 총알같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그 불리한 악조건을 극복했다는 것에 점수를 좀 줬던 구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직전에 이제 57의 부정을 이겨낼 수 있느냐, 안쪽에 있는 페널티를 쉽게 넘어서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난제를 너무 쉽게 극복을 해버렸죠. 가볍게 선행 나서서 여유 있게 우승. 승급전이지만 총알같이가 선행 나서는데 전혀 압박이 없습니다. 선오브 선더도 무리하게 선행할 이유도 없는 구도고 다시 한번 선행 강국 나서 총알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면서 이번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총알같이 정말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총알같이 선행을 나가고 정말 깜짝 놀랐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부담 중량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이 조금 안타까워서 저는 9번 선오브 선더의 더 나올 걸음에 대해서 먼저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만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에이스 켄트에 대한 설명도 동의를 하고 있고 자, 6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부총님께 일단 짧게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데뷔 이전제 1700m 입상을 차지했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45조에 있었던 클리어검이 6등급에서 1700m에 성공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마필 잠재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6번 우리가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모레 이제 민감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우고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말이 6번 우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현등급에서 1700m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5번 데블맨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5번 데블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직전 경제 1700m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임력을 보여준 바 있고 다리 쓰는 거는 고질적으로 높은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적응해서 뛰고 있습니다. 기왕이는 모래를 안 맞는 전개면 더욱 좋을 데블맨이지만 이번 경기에 거기까지 기대도 안 할게요. 추임력만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5번 데블맨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상당히 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질만 하면은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직전에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5번 데블맨은 상당히 발심이 높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어떤 전개 양상, 펼쳐진 전개 양상도 상당히 페이스 흐름이나 전개 양상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뭐 장점으로 말씀하신 이 1700m 거리 그리고 경험 그리고 과거에 1700m에서 좋은 능력을 보였던 그 부분을 상기해 본다라면은 5번 데블맨 뭐 단번에 배제할 수 있는 마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1700m에서는 마지막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복병 전력. 저도 뭐 당일 상태감 체크해보고 이 복병 가치는 좀 열어보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말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는 8번 간악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1700m 경주가 3월 10일 경주였고 이 말이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작전이었습니다. 선행을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외곽의 말이 선행을 강탈해버리고 모래를 맞고 뒤로 밀려버리고 이 말이 모래 예민해서 앞선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를 잡았을 때는 17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도 외곽 게이트에서 결국 자리 못 잡고 정말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우리와 함께 뛰었던 경주 그거에 비하면 간악함성의 전개는 정말 굉장히 불리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경주 빠른 말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앞선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4번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 거기다가 이제 수월하게 선두 자리를 꿰차야지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하지만 안쪽에 4번 총알 가치가 워낙에 여기 빠른 선행마로 부각이 됩니다.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선행 조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기복형 그 능력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8번 관악함성의 높은 평가를 하기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자, 늘어난 거리 너끈히 이겨낼 전력으로 봅니다. 9번 선오브 선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장거리 2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뚜렷한 실전 변화 보이며 입상을 한 전력의 연투 기대치도 높게 평가하지만 다소 이제 아쉬운 전력을 선보였던 말들이 뚜렷하게 컨디션 변화를 보이며 이번에 절치부심 재도전에 가능한 이 형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들의 윤곽은 드러나지만 복병 전략까지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제가 정리드릴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1802등급이고 현등급 기복 마필들 대거 몰려 있는데요. 직전에도 강조드렸던 그 마필 여전히 우수한 상태, 또 우수한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구도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최선의 압축 약속들을 구도입니다. 그 마필 바로 1번 블루 울프죠. 데뷔 얇은 안말치고는 스피드 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데뷔 초에는 모래 반응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전개적인 모습에서도 좀 벗어났고요. 늘어난 거리 직전의 경주 의지를 보이면서 한 번에 극복을 해줬었죠. 여유 있게 선행 나섰고 직선의 압박도 원더풀 챔피언이 워낙 세서 그렇지 결코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리 1800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인코스예요. 빠른 마필들은 많지 않은 외선으로 몰려있는 구도죠. 가장 견제가 될 수 있는 이번만 스피릿 오브 한센이 무리하게 선행 레이스를 가버리게 된다면 경험 레이스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울프란 마필 자체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는 마필 두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도까지 1번 블루울프 강조 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6번 용총, 8번 컨저버티브, 9번 킹즈 워리어가 우선 관심 세력인데요. 용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유형이죠. 아예 선두권을 나서버리거나 선두권에서 모래 피한 자리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마필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 안정감 있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에서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약해진 구도인 만큼 용총의 선임력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 구도고요.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계속 아쉬움만 남기고 있지만 연습 주행 당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훈련 성과가 상당히 우수했던 8번 컨저버티브 안쪽에 있는 21조 이제 블루울프와 함께 동반 출격이기도 한데 이 편성이라면 이 이두의 동반 입상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 주폭에서는 9번마 킹즈 워리어가 초반에 자리 선점에서 크게 밀려주지만 않는다면 힘에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드릴 수 있겠죠. 여러 두의 마필들 언급드릴 필요 없이 1번 블루울프 가장 좋은 전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차권 최선 압축 약속드리면서 3복승 최대 보병이 될 수 있는 마필까지 찾아드릴 오늘의 10경주 자신 있게 승리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자신 있는 승리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동일의 방송 추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1번 블루울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8번 컨저버티브가 생각보다 너무 컨디션 저조가 오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백동일 위원의 눈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5번 황금소리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5번 황금소리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말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신사다운 면모가 강한 말이라서 앞말들 없는 경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말이 농땡이기가 있고 뛰다 말다 하는 경주 중에 기복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긴 거리가 안 되는 말이 아니고 충분히 힘을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다가 이렇게 지금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 분명하거든요. 5번 황금소리 어떻게 평가를 내리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페르비치 기수였나요? 문세영 기수였나요? 아무튼 좋은 그 취임력을 바탕으로 활약을 했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모습에서는 뚜렷하게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있는데 황금소리라는 마필 자체는 이제 몰아주면서 취임력을 발휘해야 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힘 자체가 크게 붙는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경주력에 대한 변화도 또는 흐름 자체를 끌어낼 수 있는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역습을 가하기에는 최근에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더 지켜보는 마필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그리고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1번 블루울프, 컨저버티브 굉장히 저 역시 동의하는 말들입니다. 잠깐 언급하신 말이 있습니다. 2번 스피릿 오브 한센인데 이 말이 이제 앞선에 나서면 뭐 약간 그런 변수를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1번 블루울프 선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듯이 이번 스피릿 오브 한센 이번 경주는 선행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동안 이 말의 어떤 도주 일변도의 작전, 주행 습성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직전 경주부터 포기를 하고 선행 작전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쪽에 글로벌 라인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에 나섰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등급 올라가 있는 말한테는 잡혔지만 나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1800m에서 2등급에서 이미 1800m 가능성 보여준 스피릿 오브 한센의 선행 버티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스피릿 오브 한센이 입상은 적중 못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 블루울프를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피릿 오브 한센이 좀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선행력도 있지만 뭐 34조 리카드 마방에서 지금 토요 경마에서 단일 출전인데다가 다비드 기수도 단일 기승이에요. 그런 의지 자체로 봤을 때도 선행을 갈 확률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블루울프를 저격하는 용도지 입상하는 용도는 아니라고 봐요. 블루울프가 스피릿 오브 한센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둘까요? 쳐다보고만 있을까요? 그럴 리도 없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블루울프가 입상을 하면 스피릿 오브 한센이 입상할 수 없고 스피릿 한센은 블루울프를 저격하는 용도지 입상을 가져가기에는 상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번 스피릿 오브 한센은 1번 블루울프의 동반 입상 기대치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뭐 전개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이고 늘어난 거리 1번 블루울프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8번 컨저버티브, 9번 킹즈 워리어드 있고 여기 10번 좋은 인연이 있어요. 이 말도 선두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스피드가 좋고 앞선 장악해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장거리에서도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직전에 따라가면서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전개가 이번에 뭐 1번 블루울프가 나가면은 외곽이지만 10번 좋은 인연이 바로 이 선에 붙여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직전과 같은 전개도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연료 10번 좋은 인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거는 이제 좋은 인연 같은 경우는 전 조한별 기수가 너무 잘 탔다고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장거리에서 유심히 보시면 이변 나오는 경우도 다 조한별 기수예요. 조한별 기수가 하는 그 운영 자체가 내측 좋은 자리에 파고 들었다가 참고 있다가 마지막 직선 한 발을 몰아치는 기승수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통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직전의 경주도 좋은 인연의 그 습성을 정말 잘 이용했었죠. 좋은 인연은 정말 기대는 게 너무 심한 마필입니다. 아예 선행을 가지 못하는 운영 레이스에서는 그냥 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직전 선행 못 간 구도에서 정말 기대는 거 잘 잡아주면서 앞선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주가 돼버렸었죠.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그 레이스 흐름을 끌어나가는 구도에서 좋은 인연이 외선에서 그 기대는 걸 잡으면서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구도라서 좋은 인연의 연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다시금 코스 이점의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1번 블루울프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장거리 레이스 다수의 도전 세력이 산재합니다만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원합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고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마지막 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11경주 굉장히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누가 선행을 나서느냐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선행마 4번 화기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화기의 직전 경주는 안마랑전 경주였고요. 안마랑전 경주였고 면면을 보면 편성이 센데 이름만 딱 이렇게 들으면 네임밸류 높은 말들인데 하지만 그 말들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준비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던 가운데 출전했던 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거뒀던 현등급 경쟁력 확보라는 부분은 상승세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말의 선행 가능성 혹은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해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충분히 입상권 타진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만만치 않은 선행마 5번 이글스 그리프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직전 경주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낙승을 거둡니다. 6마 신차의 낙승. 기록 역시 호기록. 이번 경주에도 마찬가지죠. 어쨌거나 화기와 함께 한 바퀴 선행 1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5번 이글스 그리프터의 승급전 상당히 빠른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추임력을 발휘한다면 8번 아멘다 그리고 9번 스카이돌풍은 선임마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 8번 아멘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체의 직전 경주 화기를 위협하는 라스트 추임력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화기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은 당시 컨디션 난조가 원인이었다고 판단인데요. 훈련 시의 컨디션은 직전보다는 조금 더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8번 아멘다가 쫓아가기에는 뭐 무리하지 않을 흐름으로 보이고요. 9번 스카이 돌풍 현등급 적응기 거치고 지금부터다라는 복병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성입니다. 4번 하기에 직전 경주 빠른 말이 초코 캔디에 그다음에 가온키는 출발이 좀 안 좋았다고 해도 그보다 외곽에서 선행을 나가는 모습이라면 4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5번 이글스 그리프터도 마찬가지고 8번 아멘다의 추이까지 저는 3번 가라가라가가 복병으로 한번 빈틈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의권에서 최적 전개를 했을 때 뒷심발을 하는 말인데 3등급 승급전에서 라운로키, 구름왕자, 글로벌 뉴스, 스피드 좋은 말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2점이라면 스카이 돌풍이랑 2월 24일 날에도 같은 경주 출전했는데 전개를 풀어내자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스카이 돌풍보다 안쪽 게이트 2점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익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라가라가와 스카이 돌풍의 차이점은요. 가라가라가는 결국은 선행이에요. 선행 안 나선 경주에서는 입상을 해본 적이 없는 전력입니다. 스카이 돌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은 상대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좀 더 나아지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 저는 4번, 5번 두 마리의 선행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가라가라가까지 추천할 여력은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 일치해요. 한 마리 정도 보는 시각만 다른 거고 다 일치하죠. 화기는 직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눈치 싸움에서 이겼다고 봅니다. 두 마리가 이제 선행 가면 다 안 되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럼 내가 갈게. 선에 갔던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글스 그리프터 그리고 아멘다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슈퍼마 골드우라만 짧게 여쭤볼게요. 좀 아쉽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통산 패출혈이 3번이나 나게 되면서 매번 운영하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마필은 타이밍에 따라서 흐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좀 조심해야 될 마필로 평가하고 있는데 10번 골드우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제가 7세 앞말들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골드우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단거리에서의 추임력은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리 봐도 1200m가 적정거리라고 봤었던 직전 경주에서도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감안해 봤을 때 더 늘어난 1300m에서 더 보여줄 걸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산 패출혈 3회 10번 골드 호라 과연 이번에 얼마만큼의 경주 능력을 보여줄지 막판에 진로 열리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일단 귀추는 주목이 되는데 이 경주는요 4번 화기에 5번 이글스 그리프터가 선두권에서 그대로 결판 날 수 있는 레이스 예측이 됩니다. 당일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여기 1번 웰빙조이가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안쪽 게이트 들어와서 은근히 그 선두 가담 능력도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고요. 멀로 기수의 기용 1번 웰빙조이가 실전 변화 보일 수 있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요 1번 이 웰빙조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백설 위원이 멀로 기수한테 지난주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멀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잘 타는 기수죠. 하지만 웰빙조이라는 말 자체는 모래를 맞으면 안 뜁니다. 이 말도 결국은 선행이에요. 선행 나설 수 없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상승세의 4번 화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소요 경마 저희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월초 경마지만 만만치 않은 편성 구도 속에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경주일로 예측이 되고요. 이 토요 경마에서도요. 당일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